7월 14일 금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던 류 사오보가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석방시키는 척 했고, 병원에서 외국 의료진이 와서 회생하기 어렵다, 그래도 마지막 치료라도 받아봐야 된다면서 외국으로 이송할 것을 건의했지만 본인도 희망했습니다. 본인은 부인이 중국에서 탄압을 받을까봐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근데 결국 중국 당국은 허락하지 않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류 사오보의 죽음은 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대한 이토록 큰 환상이 한국 종북 좌파들,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촛불혁명은 중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이야기는요,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주 사드 검문소를, 사설 검문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주의 대부분이 외부 인력인 그 사람들은 머리의 끝부터 발끝까지가 이 친북 종북적 사고로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태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름에 이맘때입니다. 이 국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청와대 앞에서 한 달가량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거의 매일 사드 반대를 던 1인 시위대가 1시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대 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인데도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갖다가 1인 시위를 하루 종일 할 정도의 역량이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깊숙한 어떤 조직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드 반대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북한은 사드 반대를 갖다가 이렇게 내어걸어서 북한의 어떤 체제를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적인 인물들, 그리고 또 친중적인 인물들을 전면에 나서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촛불 시위 과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사드 완전 배치가 지연되는데 일조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들이 만약에 성실한 일반 국민이라면 그 시점쯤에 2015년 5월 6월쯤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드 반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 이렇게 턴을 하며 1인 시위를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성주에서 사설 검문소를 4월 말부터 설치하고 지금 2달이 넘도록, 3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검문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과연 성주에 사는 성실한 농민들이라면 누가 하루 종일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감히 경찰 차량을, 시골 분들요, 경찰 보면 그 검문한다라는 사고 자체를 가지지 못합니다. 순진한 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 차량을 검문하고 군대의 부식 차량 외에는 출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헬리콥터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나 한마디로 위험 부담을 감수해 보십시오. 헬리콥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풍이 불어서 사드 이 성주 기지로 유류를 운반하던 헬리콥터가 이 중심이 흔들리면서 헬리콥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매달고 있던 유류통을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유류통이 떨어지면서 민가를 덮치거나 인명이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또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게 막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헬리콥터가 사고를 내었다. 그런데 사드 기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시끄럽던 분들은 요즘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런 것처럼요.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성주에서 사드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민간인이 자경단처럼 사설로 국가 공권력 집행을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공권력이 짜고 그냥 그 사설 검문소를 갖다가 운영하는 자경단들에게 철거 좀 해달라고 한 2, 3일 이야기하다가 그 뒤로 빠져버리고, 엊그제는 이 레카차가 들어가서 성주 골프장 사드 기지 안에서 고장이 나 있는 군 트럭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막아서 10명 때문에 1,500명의 경찰이 공권력 집행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권력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간에는 정부가 조만간 경찰 수뇌부,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관련자들한테 물어보면 현 정부나 노무현 정권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4만 경찰 조직에서 경찰청장 밑에가 바로 치안정감이죠. 이 치안정감 6자리 인사를 경찰에서는 거의 꽂히죠. 그런데 보통 연말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당겨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을 현 정권이 자신의 어떤 손에 장악을 하겠다. 뭐 그거 좋습니다. 정권마다 다 그래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당연히 교체되는 걸로 전망되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승진 인사를 그렇게 단행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즉 청장이 자기 바로 밑에 인사를 자기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철성 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재동용되어서 잔여 임기를 다 채우는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병남기 씨 사과를 할 때 심지어 박종철, 이한열까지 끌어내서 사과를 하는 90도 머리를 숙이는 경찰청장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제 이제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집으로 간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한민구, 이철성 이런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얻을 게 많아서 그 자리까지 갔으면 이제 더 올라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마무리 짓고 올 일이지 그토록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한마디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제가 입장인데요. 자, 어쨌든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임된다면 결국은 성주에 사드 검문소를 설치하고 자경단을 운영해온 사람들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권의 코드에 맞는 부분이거나 정권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정권이 좀 해줬으면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민간인에 대해서 정권이 공권력 집행을 사실상 막도록 이렇게 넌저시 암시하고 그렇게 이신전심이든 뭐 물밑으로 통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알아들은 종북 좌파 시대들은 사드 검문소를 설치해서 지금 이 성주 골프장을 섬으로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헬리콥터로 운송해서 나른다면 그것이 섬이지요. 그렇게 고립시켜서 그 기지가 기름이 없어서 레이더를 가동하지 못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기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군부대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또 한국군의 군 장비 중에서 가장 비싼 장비가 성주에 있는 1조가 넘는 1조 3천억에 가까운 이 사드 장비일 건데 이 장비를 3분의 2는 외관 창고에 갖다 놓고 쓰지 못하도록 하고 3분의 1만 발사대를 갖다 놓고 레이더를 갖다 놓고는 전력을 연결해 주지 않아서 기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으로 레이더를 가동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동되어야 될 레이더가 기름 때문에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면서 가동되고 있고 이런 레이더 하에서 발사대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한다고 시간 끌고 있다. 우리하고 빨리 그 사이에 협상하고 같이 라인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을 이렇게 제재 압박하려는 부분을 뛰어넘자. 우리가 운전석 티켓 사왔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압력을 많이 넣어도 버티면서 사드 가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저쪽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밑으로 자신들과 가까운 라인을 통해서 종북 친북들인 사람들에게 계속 데모해라. 우리가 그래도 이 거구들이 떠들면 경찰을 침투하는 척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그렇게 경찰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철거를 하려 해도 강제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놨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안심하고 해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유사한 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99년인가요? 제가 농림부에 자문관 할 때인데 그때 농축협 통합이니 농협에 대한 이 수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농협 회장을 뽑으려는데 중앙회장을 그런데 이 지역이 다른 농협에 감사하는 사람이 중앙회장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당시 민주당에서 지지를 받는 이 농협 회장 후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인기가 별로 없고 경상도 출신 농협 감사하던 사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더니만 그래도 곤란하니까 선거 전날 농협 중앙회 사무실 서대문을 수백 명의 농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폭력 시위대가 들어와서 전체를 점거해 버렸습니다. 회장실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요. 1층부터 한 15층까지를 다 점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이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당신들 이거 방치하면 되느냐 와서 좀 이야기를 해라. 야당 의원들. 제가 간이 좀 크니까 야당 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당시 유남도 의원이고 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이거 한번 보시오. 이 점거한 상황을. 이 백주 대낮에 폭도가 농협중앙회를 점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치안비서관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경찰 투입하라고. 이렇게 경찰 투입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나중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용팔이 사건이냐.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경찰이 투입되어서 겨우 그 폭도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하고 똑같아요. 경찰이 관망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안행위 위원들이 성주를 찾아서 사드 배치 현장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력한 법 질서 확립을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실제 주민들은 극소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칭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자칭 주민들은 배치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서부 시대입니까? 말 탈고 각자 총 들고 다니던 서부 시대입니까? 보안관이 멀고 법 집행이 멀어서 당장 각자가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서 그래서 상대가 불법을 하면 내가 쏴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서부 시대입니까? 상대가 불법을 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드가 불법이라고 저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지만은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불법을 불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합의의 원칙 아닙니까? 자, 이 유재중 위원장을 비롯한 윤재옥, 이명수, 이종명 한국당 의원들은
성주 초전파출소를 찾아서 경북 경찰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공권력 무시하는 사드 시위대 불법 검문소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자, 이날 안행이 위원들의 방문에는 경북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도 참석했다는데요. 경찰은 검문 검색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했답니다. 자, 이후 윤재혁 의원은 차량 통제 행위가, 이분은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권한이 없는데 차량을 검문 검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런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사드 배치와 반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가 하는 질문에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문제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법을 어겨서 이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사드 배치가 불법이라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전 정권이 했던 부분을 존중한다 그러고 자신들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 성주 현장에는 아직도 사드 배치가 불법이라고 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딴 걸 기자가 질문을 하는 그 기자의 머릿속에도요, 그 언론사도 조사 좀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한국당 안행위 위원들은 파출소를 나와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검문소가 있는 마을을 찾았고, 마을 입구에서 10분가량 머무르다가 갔다라는데요. 자, 주민들은 마을 입구까지 와서 주민들 안 보고 간 걸 비판했다는데요. 이 주민들부터 불법에 가담하는 주민들이라면 앞으로 사법 처리의 대상입니다. 자, 헬리콥터로 이렇게 병력과 물자를 운송하는 것은 첫째 굉장히 위험하고요. 헬리콥터라는 전쟁이 나거나 급할 때 쓰는 거지, 근본적으로 헬리콥터가 안전한 이런 수단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헬리콥터로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로 이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또 지적을 합니다. 왜 한국군 헬리콥터가 미군 헬리콥터 대신에 거기에 물자를 수송해 주느냐, 비용을 받아내라. 자, 길 막아놓고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리고 헬리콥터로 수송하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 사고라도 생긴다면 그때 발생할 일은 또 누가 책임질 것이며, 헬리콥터에 이거 탑승하는 병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험이라도 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정상적인 행위가 지속되는 데는 청와대 대통령 이하 핵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이런 불법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경찰청장이 뭔가를 읽었으니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도 경찰청장에 촉구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행이 안 되면 당론으로 경찰청장 경질을 요구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행위는 경찰청장에게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이고 국방위 차원에서도 조처하도록 하겠다 했는데요. 저는 바른정당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른정당요, 개혁보수가 이런데 시침이 되고 가만히 있는 게 개혁보수입니까? 경제는 개혁하고 안보는 보수한다며요. 저는 바른정당 정신 차리든지 해산하든지 택일 좀 하라고 하고 싶고요. 매사 나와서 깐족깐족하는 하태경 의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입장 이런데 좀 밝혀보길 바랍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무슨 추경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공연히 이 분산시키지 말고요. 이 성주 사드 불법 검문소 철거에 당력을 집중해서 경찰청장을 옷을 벗기고 이철성이 두 정권을 이어서 해먹으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경질시키고 새로 장관이 된 이 방산 브로커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당장 군병력을 투입해서 헌병을 투입해서 이 사드 검문소를 철거하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해임 결의안을 내길 바랍니다. 군은요, 군기지를 방해하는 외부인에 대해서 군 내에 경찰 역할을 하는 헌병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고 군병력이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주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은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 저렇게 외진 성주까지 항의를 하러 갔으면 당연히 나와서 안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명단이나 얼굴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작년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비호를 하던 사람이 어찌하여 어제는 얼굴도 안 보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유리통이 떨어지면서 민가를 덮치거나 인명이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또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게 막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헬리콥터가 사고를 내었다. 그런데 사드 기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렇게 시끄럽던 분들은 요즘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런 것처럼요.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성주에서 사드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민간인이 자경단처럼 사설로 국가 공권력 집행을 막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공권력이 짜고 그냥 그 사설 검문소를 갖다가 운영하는 자경단들에게 철거 좀 해달라고 한 2, 3일 이야기하다가 그 뒤로 빠져버리고 엊그제는 이 레카차가 들어가서 성주 골프장 사드 기지 안에서 고장이 나 있는 군 트럭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노벨상 위원회는 류사오보의 죽음은 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대한 이토록 큰 환상이 한국 종북 좌파들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촛불혁명은 중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이야기는요.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주 사드 검문소를 사설 검문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주의 대부분이 외부 인력인 그 사람들은 머리의 끝부터 발끝까지가 이 친북 종북적 사고로 뭉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태생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름에 이맘때입니다. 이 국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청와대 앞에서 한 달가량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거의 매일 사드 반대를 던 1인 시위대가 1시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대 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인데도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갖다가 1인 시위를 하루 종일 할 정도의 역량이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깊숙한 어떤 조직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드 반대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북한은 사드 반대를 갖다가 이렇게 내어걸어서 북한의 어떤 체제를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적인 인물들 그리고 또 친중적인 인물들을 전면에 나서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촛불 시위 과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사드 완전 배치가 지연되는데 일조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들이 만약에 성실한 일반 국민이라면 그 시점쯤에 2015년 5월 6월쯤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드 반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 이렇게 턴을 하며 1인 시위를 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성주에서 사설 검문소를 4월 말부터 설치하고 지금 2달이 넘도록 3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검문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과연 성주에 사는 성실한 농민들이라면 누가 하루 종일 검문소를 설치해 놓고 감히 경찰 차량을, 시골 분들요? 경찰 보면 그 검문한다라는 사고 자체를 가지지 못합니다. 순진한 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찰 차량을 검문하고 군대의 부식 차량 외에는 출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헬리콥터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면서 그 들어가는 비용이나 한마디로 위험 부담을 감수해 보십시오. 헬리콥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풍이 불어서 사드 이 성주 기지로 유류를 운반하던 헬리콥터가 이 중심이 흔들리면서 헬리콥터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매달고 있던 유류통을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큰 사고. (7월 1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던 류 사오보가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석방시키는 척 했고, 병원에서 외국 의료진이 와서 회생하기 어렵다, 그래도 마지막 치료라도 받아봐야 된다면서 외국으로 이송할 것을 건의했지만 본인도 희망했습니다. 본인은 부인이 중국에서 탄압을 받을까봐 부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근데 결국 중국 당국은 허락하지 않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